지금 우리가 벌써 주행거리가 10,000km가 넘었어요, 여러분. 6월 말 그쯤에 이제 출고하고 벌써 10,000km 주행을 했는데 3개월 만에 10,000km 주행을 해버렸어요. 아껴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1422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구독자 14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번 영상 우리 처음으로 조회수가 5만 회가 넘더라고. 근데 구독자는 1400명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만 5만 회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 아래 구독.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튜브로. 무슨 목표? 자, 유튜브 수익을 모아서 사이버 트럭 사기. 사이버 트럭 사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 성장기로. 나도 사이버트럭 마음에 들어. 좋아. 사이버 트럭 사기로. 아무튼 장 보러 가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지비부터 그리고 실제 장단점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단순하게 찬양 현상 아니다. 그치. 가끔 보면 이제 테슬라랑 사랑에 빠진 분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이제 무조건적으로 찬양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솔직하게 느낀 점이니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느낀 점 그거를 그냥 알려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10,000km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단점들도 막 느껴지기 시작하잖아. 맞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비는 이따가 집에 가서 내가 정확히 수치랑 금액을 보고 10,000km 타는 동안 얼마가 들었는지 얼마치 충전을 했는지도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삽입을 해놓을게요. 아까 얘기하기로 한 충전 비용? 테슬라 약 1600km 타면서 총 금액 31만 9,889원이 나왔습니다. 와, 10,000km 타는데 31만 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아무래도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할인하고 있잖아. 이제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집밥으로 충전을 했는데 킬로와트당 145원 정도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좀 싸게 타고 있어. 아니, 차를 지금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껴 타야 되나? 싶다가도 이 쌀 때 많이 타야 되나? 지금 타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야 이때. 근데 그럼 이전 차랑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나? 이제 이전 차량이랑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이전 유지비 영상에서도 비교를 해놨지만 10,0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차였으면은 연료비가 248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200만 원 차이 나네? 그치, 한 8배 정도? 7.8배 차이.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이전 차라서 그렇고 이게 만약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일반 SUV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1만 6천원 나오고 만약에 연비가 15km다 더 좋아서 한 107만원 정도 나오네. 그래서 내 연비 따라서 대충 이 정도 절감 되겠구나 라는 거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지비는 이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별로인 거? 단점부터 얘기해보면 나는 일단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와이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와이퍼는 굉장히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 그거는 이제 다른 테슬라 타는 분들도 확실히 이제 단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아까 말한 테슬라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 와서 아니다 원래 다른 차도 다 그렇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나는 일단은 이거 타면서 와이퍼는 좀 불편함으로 느꼈었어. 와이퍼 감도가 너무 둔해서. 아무튼 이제 와이퍼는 우리가 이전에 영상에다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와이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카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 있겠지. 그걸 누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외에도 오토파일럿이 되게 편하긴 하거든 진짜. 너무 그치? 편한데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함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이제 운전 피로가 줄긴 하는데 오토파일럿 자체에 어느 정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어떨 때 속도를 좀 확 감속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 내가 미리 엑셀로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옆 차선 차가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은 얘는 미리 속도를 확 줄여버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깜짝 놀라거나 항상 말하지만 빗길에 그래버리면은 차가 이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운전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불안함에 대한 부분이 더 있어서. 그치, 이제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이랑 후방 상황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이 속도를 줄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승자 입장에서는 뒤에 차가 얼마나 가까이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브레이크가 좀 더 불안할 수 있기는 하지.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확실히 그런 거는 이제 없을 테고 FSD가 나오면. 그리고 뭐 난 사실 이건 잘 몰라. 막 사람들이 가끔 댓글에 BMS 그치. 그거는 내가 운전 안 해서 잘 몰라. 이거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배터리가 이제 하나로 보이지만 배터리 팩 안에 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오류를 감지해서 최대 충전량을 낮춰버려.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 충전량을 낮춰버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거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테슬라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차량 오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다,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게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배터리 자체, 차량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잘못 만들어질 수가 있어.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근데 이 BMS가 오류가 뭔가 떠? 어디에? 지금은 이제 21년식 차량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알람이 떠, 경고등이. 우리는 안 떴어 그 오류? 우리는 안 떴지. 아 그래? 주니퍼 이제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문제는 없는데 계속 없애리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뭐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는 사실 비상등? 아 맞아. 맞아 비상등.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라든지 내연기관 차량 회사들은 뭐 보통 이런 가운데 이런 데 있거나 막 있잖아. 핸들에 이제 버튼이 별도로 또 있거나 액티언이었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요 와이퍼 레버에 버튼이 있었어. 얘는 이제 천장에 있다 보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조금 이제 불리하긴 하지.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얘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를 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등 위치 자체는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아. 이게 거의 스치기만 해도 바로 켜진다고 하던데? 그치. 요 버튼인데 딱 정확하게 누르지 않고 이걸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자면 켜지고 꺼지고 비상등도 마찬가지야. 아무튼 그냥 이렇게 스르륵 해가지고 켜지긴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전 차량도 막 여기 아래 달려 있어가지고 힘들었어. 맞아. 랭글러도 비상등이 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이게 자율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차 특성인지 아무튼 막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그래, 미국 차를 많이는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치. 또 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 사기 전에 불신론자였잖아. 근데 사고 난 후에 나는 이거 찬양하고 싶진 않은데,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불신을 해. 근데 솔직히 단점보다 장점이 좀 더 있긴. 이건 어쩔 수 장점이? 없어. 이제 허리 안 아파? 허리는 안 아파 지금. 그 나 7,000km 후기 때는 허리 아픈 거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거 시트를 조금 다시 세팅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 몸이 여기 차에 맞아든 건지 아무튼 일단 지금 허리 안 아프고 너무 잘 타고 있어. 그러면 뭐 문제 없겠다. 이런 단점도 있지. 요거 기어 터치식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기어 전환하는 거를 맞아. 잘 보고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주차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위치 자체는 난 불편하진 않거든. 당연히 이제 제일 편한 거는 손으로 잡고 하는 물리적인 기어봉 혹은 이제 요 뒤에 달려있는 기어 레버, 그런 게 편한데 얘는 이제 터치식이기 때문에 이따가 주차하면서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 나는 후진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터치가 안 먹어서 전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앞에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데 전진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버리면은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후진해서 전진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자동 변속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좀 잘 보면서 해야겠다. 이거 글라스 루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눈부시다. 그치. 눈부신 이거는 거? 더운 것보다는 눈부신 게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리티컬하지 않아. 사실 단점들이 안전성에 그치. 비해서는. 그치?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차의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도 차이라 그랬나? 차량별 특성이라 그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치. 그러면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어서, 일단 차키가 없어도 되잖아. 그치.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치. 집에 차키를 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안 놓고 또 아무 데나 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이 없다. 그래서 차키가 없는 게 나 너무 편한 것 같아. 그게 고통이요? 그 차키가 없는 거 일단 되게 편한 것 그건 같아. 내 입장에서도 편한 거지. 그거. 핸드폰은 사실 뭐 항상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폰 안 들고 나왔으면 사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긴 해야지. 핸드폰 자체를 안 들고 나왔으면은. 그리고 맞아, 나는 그거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거를 차에 타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거. 그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이제 뭐 차에 타서 시동 거는 과정이 없으니까 문을 여는 순간 에어컨이 켜지거든. 일단 난 처음에 놀랐어. 이게 에어컨이 안 꺼져 있었나 했을 정도로 문 열자마자 에어컨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일단은 편리하다. 그리고 사실 집에서 이제 뭐 핸드폰 어플로 에어컨 켜고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차를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확실한 편한 점. 또 동승자 입장에서 어때? 전기차랑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되는 거. 그치. 이전에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어느덧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그니까. 주유소 지나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름 냄새 맡아본 게 얼마만인지. 운행 중에 이제 주유소를 안 들려도 된다. 동선의 편리함. 물론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있지만 어디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들리진 않아도 된다. 진짜. 가물가물해 기름 냄새가. 사실 몸에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그 그리고 유증기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장을 보러 왔잖아. 그때 장점 중에 하나가 나 프렁크. 그치. 나 진짜 기대 안 했거든. 프렁크 너무 좋아. 너무 편하지. 너무 좋아. 차 뒤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만약에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면은 차를 앞으로 빼가지고 트렁크에다 실어야 되는데 간단한 물건들은 그냥 다 앞에서 열고 실어버리면 되니까. 이거 주니퍼 나오자마자 우리 막 강남에도 보러 오고 그랬잖아. 그때 프렁크가 넓다 해도 뭐 얼마나 넓겠어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넓거든 이거. 그치. 마침 그래서 장 보는 김에 한번 한번 짐 넣어보자. 있다가 넣으면서 가보도록 하지. 마침 또 쓱데이라서
뭐 꽤 관계자세요? 물건을 살 테니까 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구획을 구분해놨거든. 일단은 기본 트렁크는 좀 깔끔하게 흙 안 묻게 트렁크를 유지를 하고 있고, 흙 안 묻고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이제 금방 닦아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들만 싣고, 그리고 이제 제일 깔끔한 곳은 그 트렁크 밑에 비밀의 공간. 거기는 이제 뭐 베개라든지 담요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닿는 것들을 넣어놓고, 제일 이제 더러운 물건들, 오염된 물건들은 프렁크에다 넣어놔. 왜냐면 이제 거기는 물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프렁크를 제일 이제 오염된 3급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는 그 차에서 많이 누워있으니까 트렁크가 깨끗하긴 해야 돼. 날 뭘로 보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잖아. 차에 누워있는 사람. 단점에서 이제 하나 더 언급할 거 있는데, 요걸로 사실은 내릴 때 요걸 누르고 이제 밀면서 내리면 되는데,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이 비상 버튼 있잖아요. 지금 얻어서 당기는 거. 이 비상 버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타는 사람한테 맨날 말해줘야 돼. 또 동승자의 입장에서 뭐가 또 있습니까? 차 뭐 사실 다른 좋은 국산 차들도 다 조용하겠지만 되게 조용한 차 같아. 그치,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장점이지. 피곤할 때 좀 조용하게 갈 수 있다, 동승자 입장에서는. 운전은 내가 하니까 운전 피로도는 내가 있고 너는 진짜 편함만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거 좀 오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차를 집처럼 쓸 수 있어. 뭔가 어디 좀 카페 가기 시간 뜨고 애매하고 이럴 때 잠깐 차에서 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너 자주 누워있잖아. 그치, 쫓겨났을 때. 뭘 쫓겨.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아무리 떠들어도 차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다른 분들도 구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판매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지, 지금 한국에서. 수입차 중에서는 일단 4월, 5월부터 이제 1위 하고 있고, 저 지난달 9월이었나? 그때는 국산차까지 통틀어서 2등. 아반떼를 제쳤대, 아반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도로에 엄청 많이 보이지 않을까? 아닌가? 소렌토를 제쳤나? 아무튼 2등이었어. 국산차까지 포함해서. 우와. 우리나라에서 2위로 많이 팔린 차니까, 사실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는 게 이제 그만큼 괜찮은 차라서 그런 거 아닌가. 가격 대비해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압구정이나 청담 이런 데 가면 발렛을 진짜 많이 하잖아. 그때 뭐 글러브 박스 같은 거 비밀번호? 맞아. 발렛 맡길 때 아무래도 귀중품 같은 게 신경 쓰이잖아. 글러브 박스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귀한 물건들은 거기다가 다 넣어 놓으면 돼. 글러브 박스가 넓진 않은데 거기다 넣어 놓으면 되니까 좀 더 안심이다. 분명히 이제 더 장기간 타다 보면 이제 단점도 나타나고 뭐 수리한다면 이제 또 새로운 단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고 나중에 또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죠. 실제 단점, 전기차. 그러면 다시 그때 7,000km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산다면? 전기차 자체는 이제 테슬라 자체는 타보니까 상품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다시 산다면 난 사이버 트럭을 산다. 전기차네. 왜냐면 이왕 사는 거 그러면 일단 어쨌든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잘 산 것 같고, 오늘 뭐 만키로 후기 얘기했는데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여러분들 이제 아무튼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열심히 우리가 유튜브로 사이버 트럭을 사는 그날까지. 아무튼 다음 영상은 충전카드 할인 충전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냥 자동차 유튜브야. 이거 해야 돼, 자동차 유튜브. 나는 아직도 내가 자동차 유튜브라고 생각 안 해. 좋습니다. 그럼 안녕. 비상등도 킬 때 그냥 이거 손 이렇게 쓸어가지고 키면 됩니다. 정확하게 꼭 안 누르더라도 그냥 슥 해버려도 켜져요. 슥 데이. 기어는 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그냥 손을 이렇게 여기다 얹어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내렸다 올렸다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차를 한다면은 지금 전진이지, 가다가 들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엄지만 움직여주면 되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그리고 얘는 또 이제 기어 변속할 때 완전히 차를 안 멈춰도 되니까 다시 앞으로 갔다가, 생각보다 기어봉보다 불편하진 않은데 터치가 잘 안 먹을 때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옆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둥에 바싹 붙일 거고요. 저희 완전 거의 트렁크나 빨리 몇십만 원어치 샀는데 프렁크에 이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진짜 크죠? 저거 다 못 넣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카트 2개가 꽉 찼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그런 거를 안 하고 버섯 들어가고 돈가스 오이고추 여기
시금치까지 이 넣어도 정도? 되겠다. 다 넣었어? 아니 남았는데 이렇게? 아니 이제 큰 거 빼고는 다 넣은 거 아니야? 큰 거 빼고는. 지금 완전 큰 거 빼고는 다 넣었네. 음 이런 거 사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트렁크에 넣으면 되니까. 완전 꽉 찼어. 전쟁 대피. 트렁크 닫을 때는 두 손으로 닫으셔야 돼요. 끝. 끝. 갑시다.